네, 안녕하십니까. 시선 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어저께 유튜브 라이브를 못 올려드려서 또 오늘 오전에 올리기로 했는데 이제 다 올리게 됩니다. 3월 법인 신고 기간이라서 업무 변수가 너무 많네요. 사과의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유튜브 라이브를 꼭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신청 개시된 2023년 3월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분부터 신청하는 프로세스, 심사 방식, 자금의 종류 이런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하시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선착순 상담 예약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그러니까 자금 종목이 바뀌어서 신청할 자금에 마땅하지 않아서 곤란했다 이렇게 신청 후기를 전해주시는 기업들도 생각보다 많아서 오늘은 이번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개정된 내용들을 좀 정확히 인지하실 수 있게 참고하시라고 이제 신청 화면들을 저희가 캡처를 따서 그걸 한번 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프로세스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 바뀌었다는 얘기는 저희 지난달에도 해드렸습니다. 신청 화면이 이렇게 좀 바뀌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진공 홈페이지에 가셔서 상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하기를 찾아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디지털 지점 이렇게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하기로 들어가시는 게 제일 간편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이트가 따로따로 링크가 걸렸었는데 지금은 홈페이지에서 디지털 지점으로 넘어갈 수 있고 디지털 지점에서 홈페이지로 넘어갈 수도 있고 마이페이지로도 넘어갈 수 있고 이렇게 링크가 바뀌었다라는 거 홈페이지 개편된 내용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하기로 들어가십니다. 이걸 누르고 들어가시면 다음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뭔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사실은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하려고 하면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 프로세스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신청 절차 안내를 수재하였습니다 누르고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하기를 눌렀었는데요. 화면 구성만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먼저 바뀐 프로세스 먼저 보시면 먼저 중진공 기업 정보 입력하시고 나면 내가 신청할 자금을 먼저 선택하고요. 신용정보 활용 동의, 기업 한번, 개인 대표님 거 한번 하시고 사전 기업 진단하시고 관련된 서류 제출하시고 우리 정책 우선도약 관련된 체크리스트 체크하신 다음에 최종 신청서 제출하시는 걸로 일단 가름이 됩니다. 이걸 제시해주는 이틀 동안 신청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하단에는 신청 가능한 관할 구역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눌러봤는데 이게 눌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프로세스 숙지하였습니다. 누르시고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하기 누르시면 우리 좀 익숙한 이전에 올해 23년도에 정책자금을 신청한 기업들은 이제 좀 익숙한 이렇게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스크롤 내려보시면 기업 정보 입력하시고 대표자 정보 입력하시고 대표자 핸드폰 번호로 공인 인증하시고요. 본인 인증하시고요. 담당자 정보 입력하시고 우리 기업이 자금을 신청할 관할 본 지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청년 전용 창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금들하고 별도로 신청을 하고요. 아마 날짜도 다시 나올 거고 청년 전용 창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선착순 신청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 자금들은 다 기타 자금으로 들어갑니다. 저희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동남부여서 강남이다 보니까 이렇게 체크가 됐는데요. 어쨌든 기업 정보를 다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우리 이번에 신청 기한이 서울, 지방 2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1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였습니다. 경기, 인천은 2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3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 기간이 이틀 동안씩 주어졌는데요. 시장 10시가 되면 여기 다음 버튼을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시 이전에 와서 다음 누르시면 회의지가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는 가져요. 그런데 신청할 자금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착순 아니니까 반드시 10시에 들어가서 막 클릭하실 필요 없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10시에 들어가서 막 신청하시려고 하는 기업들 많았는데 선착순 아니니까 막 그렇게 10시라는 시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 안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0시 이후에 다음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의 종류가 나열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역마다 신청 가능 자금 개시되는 종류가 다릅니다. 저희 기업 소재지는 강남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신청 자금에 창업 기반 지원 자금 중에 고금리 이금융권 쓰시는 분들 1금융으로 대환해주는 대환대출, 7년 이상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혁신성장 지원 자금, 그리고 혁신성장 지원 자금 중에서 중진공에 한도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승인받아 오시면 이자를 지원해주는 똑같은 혁신성장 지원 자금인데 2차 보전 자금, 그리고 협동화자금, 제조현장 스마트, 또 제조현장 스마트도 이자 보전, 넷제로 유망 기업 지원 자금도 이자 보전, 그다음에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도 2차 보전, 이렇게 해서 뭐 한 10대까지 이렇게 서울 동남부 지역은 자금 신청 종류가 한 10대까지 그렇게 떴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서울의 다른 지역을 보면 당일날 다른 지역을 보면 이렇게 신청 가능한 자금의 종류가 다르게 뜹니다. 그러니까 신청 가능 자금의 종류가 지역별로, 본지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냥 획일적으로 과거처럼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2차 보전 자금 같은 경우에는 절차 안내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승인받고 중진공에서는 2차 보전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2차 보전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할 기업들은 이미 이번 달은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4월 달에 중진공 정책자금 중에 2차 보전을 신청할 기업들, 혹은 2차 보전밖에 없다 생각되는 기업들은 중진공 정책자금 개시 전에 은행을 통해서 혹은 보증기관을 통해서 대출 한도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담보를 제공하시던 보증서 대출을 심사를 받으시던 신용대출 심사를 받으시던 해서 은행에서 대출이 얼만큼 된다라는 대출 승인을 미리 받으셔야 됩니다. 그 대출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중진공 2차 보전 대출을 신청하셔서 금리 보전 2차 보전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대출이 은행에서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나열되어 있는 2차 보전 대출들은 은행 대출이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진공에다 신청해 보셔야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일 관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혁신성장 지원자금, 업력 7년 이상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혁신성장 지원자금이 어떤 지역은 중진공 직접 대출과 2차 보전 두 가지가 다 신청 가능 자금으로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적지 않은 지역이 거의 절반 이상의 지역이 중진공 직접 대출은 없고 혁신성장 지원자금이 2차 보전만 신청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7년 이상 기업들은 중진공에서 직접 운전자금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지역들은 없어진 거고, 은행에서 보증서가 됐건 신용이 됐건 담보 제공이 됐건 대출 승인을 받으시고 받으셔야만 중진공에 2차 보전을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이 되신 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 수출 10만 불 미만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 자금 이런 자금 종류가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거의 여기 보시면 우리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자금, 여기 있습니다.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자금, 이 자금이 지금 거의 모든 지역이 제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금은 거의 모든 지역이 없는 걸로, 그러니까 신청 자금 목록에 안 나오고요.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 해서 가로 2차 보전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대출 승인을 받고 중진공에서 이자 보전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확보하지 못하는 기업들한테는 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로컬에서 신청 가능한 자금이 2차 보전만 있다라고 하면 나는 은행에서 대출 승인을 못 받으면 중진공에서는 대출 받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으세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만만하게 많은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었던 자금이 연구소 벤처 특허 뭐 이런 빌미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이었는데요. 지금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이 아예 신청 목록에 없는 지역이 많고요. 있는 지역들도 뭐라고 나오냐면 중기부 R&D 과제의 성공 판정 기업, 성공을 판정받은 기업만 신청 가능하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전처럼 특허 하나 있다고 신청할 수 있고 연구소나 벤처 있다고 신청할 수 있는 자금에 이제는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이 아닌 경우가 아니라고 안내하는 중진공 본 지부가 많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이렇게 자금 구성이 바뀐 거, 종목이 바뀐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전까지 선착순 점수가 선착순 뚫기가 어렵긴 했지만 선착순이라는 관문을 뚫고 나면 대부분이 좀 신청할 수 있는 기업들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의 종류들이 좀 많았다라고 하면 이번에 3월 20일 날, 22일 날 뭐 서울이나 지방이나 경기나 인천 지역 신청하는 업체들 내용들을 문의해 보니까 많은 자금들이 창업 기반 자금 빼고 사실은 대부분이 다 2차 보전 자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중진공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중진공에 신청할 만한 자금들 대부분이 이제 2차 보전으로 바뀌어 버려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나마 특허 있으면 신청할 만했던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뭐 연구소 벤처 있으면 신청할 만했던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도 중기부 R&D 과제 성공 판정 기업 신청 가능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저 기업 총 숫자 자체가 얼마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뭐 저게 공고가 바뀌지 않는 한 창업 기반 지원 자금 빼고 그러니까 업력 7년 미만의 창업 기반 지원 자금 빼고 마땅히 신청할 자금이 많지 않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그렇게 신청 가능한 자금의 종류를 정하고 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렇게 신용정보 활용 동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 신용정보 활용 동의 먼저 한번 하시고 대표님 개인 신용정보 활용 동의를 하십니다.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개인 사업자 등록증 사업 번호로 되어 있는 기업 신용정보 활용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 기업 대표 개인 사업자도 대표죠. 대표 개인의 신용정보 활용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동의하셔서 신용정보 활용 동의 공인증서를 한 번씩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사전 진단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네, 사전 진단 페이지는요. 네, 우리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왜냐하면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했기 때문에 혁신성장 유형이 아니다라고 하면 중소기업에서 중진공에서 소상공인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소상공인 여부 체크를 하게 돼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소상공인이라고 판단이 되면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그럼 아마 창이 하나 더 열려서 혁신성장 유형이냐 내용을 체크해 달라라고 뜰 텐데요. 그 내용들이 부합하는지 한번 뒤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 산업 분야에 우리 기업이 속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제조업은 10인 미만인데 제조업은 소상공인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요. 비제조업들, 도소매나 서비스업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소상공인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소상공인으로 지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서 우리 상시근로자 수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혁신성장 유형이 아니면 중진공 정책자금은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다. 요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판정이 되거나 소상공인임에도 혁신성장 분야여서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창업기업 여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께서 법인 설립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본 법인과 같은 종류의 개인 사업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의 종류가 다르면 상관없으시고요. 만약에 본 법인과 같은 종류의 개인 사업자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업력을 합산하거나 동일업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뭐 대표께서 본 중소기업을 설립하기 전 같은 종류의 개인기업을 폐업한 적이 있으니까 본 법인의 주식의 50%를 초과해서 초과분을 다른 법인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창업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질문입니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대부분 해당 없음이실 것 같고요. 해당 있다라고 하면 그 관련된 기업 정보, 사업자 정보랑 뭐 상호명이랑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라는 란이 뜹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융자 제한, 네, 기업 확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융자 신청이 제한이 되시고요. 중요하게 보실 게 뭐냐면 슈폐업이나 세금 체납 당연히 안 될 거고요. 한국신용정보원의 금융문란 대위 변제, 뭐 사고금융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이나 대표는 당연히 신청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융자 제외 대상 업종도 당연히 신청 제외에서 배제되고요. 소상공인도 배제됩니다. 다만 혁신성장 분야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3년 이내에 부당행위 개입으로 융자 신청을 제한받은 기업이나 정책자금 지원 시설의 목적 외 사용, 우리 이제 정책자금 신청하는 기업들은 사실은 내가 쓴다고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를 내서 적발된 적이 있다라고 하면 신청이 배제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뭐 사회적으로 문란한 무리를 일으킨 기업이나 당연히 융자 제외 대상에서 융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도 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이 통상 500%가 아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식품 제조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부채 비율이 450%가 융자 제한이고요. 의류 만드시는 분들은 396.3%가 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 비율입니다. 즉, 이 부채 비율을 초과하는 기업들은 융자 심사 대상에서 배제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꼭 한 번씩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은 업력 5년 미만 기업은 예외를 준다라고 했는데 한번 확인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 적자 기업 중에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도 융자를 신청할 수 없고요. 3년 연속 이자 보상 비율이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도 융자 신청에서 배제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이제 이번 법인세 신고하실 때 개인 사업자들은 5월, 6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세금의 경중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표상의 문제가 있는지도 한 번씩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자금 융자 심사 탈락한 지 6개월 안 된 기업들도 6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면 자본 총계 200억 또는 자산 총계 700억 혹은 상장 준비 중이거나 신용평가사에서 BB 등급 이상을 받고 있는 우량한 기업들도 신청 대상에서 배제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자금 총회급 기준으로 운전자금 25억, 횟수로 5년 내 3회 이상 받은 기업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라도 해당 사실이 있으면 다음으로 안 넘어가집니다. 융자가 안 되니까요, 지원이. 해당 사항 없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류 제출 화면으로 넘어가지는데요. 서류 제출 화면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신분증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업로드하시고 신분증 진위 확인을 누르시면 주민등록번호, 발급일과 발급기간이 맞는지 체크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지금 말씀드린 주민등록번호, 발급일, 발급기간이 빛 같은 거에 가려져서 사진이 찍히지 않도록 사진을 네모 반듯하게 빛 반사 없이 찍으셔서 업로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필수 서류 제출을 파인드 시스템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파인드 시스템 바로 가기를 누르셔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파인드 시스템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파인드 시스템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출처가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제출처가 중진공으로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정보와 담당자의 연락처를 입력하시고 약관 동의를 하시고 나면 공인인증서가 회사께 하나 뜹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공인증서로 확인을 누르시고 약관 동의를 누르시면 어떤 재료를 제출할 건지 지정해 달라고 뜨고요. 결산 연월일과 회사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뜨고요. 네, 사업자 등록증명, 표준지표 증명, 원천세 신고 자료 요 세 가지를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네. 순차적으로 제출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오류가 나오게 되면 상세 내용 확인해서 오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출 시도를 누르셔서 제출 중이거나 제출로 넘어가시면 다시 중진공 홈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아까 그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이렇게
파인드 시스템에 수신이 확인됐다라고 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체크가 돼 있으면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체크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스스로 제출 확인 버튼 한번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다음 버튼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까지 다 끝나고 나면 체크리스트로 넘어가집니다. 체크리스트에서 혁신성장 분야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혁신성장 분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혁신성장 분야 찾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첨단 제조 자동화 사업에서는 이런 내 사업 분야가 이 분야에 속한다라고 하면 소기업이어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혁신성장 분야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서서 제가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자금 종류 안내해 드릴 때 보여드렸던 화면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면 그 화면 상단에 정책자금 신청하는 기업들의 심사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봅니다라는 이런 안내문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네, 이 지역은 3월달 이번에 신청하는 정책자금으로 현장조사 예정 기업이 55개사 내외래요. 그러니까 현장조사 나가는 전수 접수를 하는 반대급부는 현장조사 나가는 기업이 굉장히 숫자가 줄어든다라는 거고요. 3월 20일 날 신청했는데 정책 우선도 평가 결과가 4월 12일 날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사 기간도 좀 길어지고 그 결과 현장조사 나가는 기업의 숫자도 많이 줄어든다. 이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진공이 이번 달 신청하면 다음 달 심사 받아서 다다음 달 대출이 나가는 프로세스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프로세스상. 그리고 정책 우선도 평가 지표 보시면 혁신성장 분야, 첫 거래 기업, 고용 창출 실적, 고용 유지는 이제 뭐 내일 채용 공제, 가족 친화, 인재 육성 이런 것들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정책을 활용하고 있냐, 이런 인증을 받았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 내 지식재산권, 경영 혁신 분야, 직접 수출 실적, 정부 정책 우대 기업, 성장 잠재력 AI 평가 이렇게 정책 우선도 평가 지표가 이렇게 9개 지표라고 합니다. 뭐 마지막에 성장 잠재력 AI 평가는 뭐 AI가 평가하겠다는 거니까 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를 파인드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하게 되면 우리가 동 업종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20% 이상 눈에 띄게 신장한 업체들은 자동으로 이제 체크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놓고 보시면 혁신 성장 분야에 속하는 게 중진공 정책자금 심사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셨다가 혁신 성장 분야가 무엇인지 기억하셨다가 우리 기업이 산업분류가 거기 속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진공 첫 거래 기업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고용 창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중진공 정책자금을 단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기업이라고 하시면 이번에 한번 신청해 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부여되거나 탈락하게 된다라고 하면 정책 우선도를 조금 더 상향하기 위한 고민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첫 거래직 기업이라고 한번 신청해 보실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정책 우선도 주요 지표 중에 고용 창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고용 창출 실적이 있고 내일 채용 공제를 좀 하고 있고 3년 이내에 지식재산권 특허나 저작권 같은 거 등록하신 기업들 3년 이내입니다. 중요한 건. 그리고 기술 경영 혁신 분야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가 이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스펙을 갖추고 있고 혁신 성장 분야에 있고 고용 창출했고 내일 채용 공제하고 있고 지식재산권 3년 이내에 등록, 출원 신청한 게 아니에요. 등록돼 있는 3년 이내 지식재산권을 좀 갖고 있는 기업들이 정책 우선도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넘어와서 혁신성장 분야가 무엇인지 보면 여기 첨단 제조사업화, 화학신소재,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 측정, 지식 서비스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분야입니다. 그래서 첨단 제조 자동화에 우리 기업이 속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화학신소재 분야에도 우리 기업들이 속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분야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 기업이 에너지 분야에 속할 수 있는지 보시고요. 환경 지속 가능 분야가 이렇게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 한번 확인해 보셔서 이런 분야에 속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혁신성장 분야에 속한다라는 걸 체크해 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건강 진단. 그래서 저희 고객사 중에서 치과 기공소,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 많은데요. 뭐 여기 의료용 임플란트라든가 여기 고령치나 의료기기 이런 데 속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체크해 주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정보통신 사업에 속하시는 분들은 정보통신 사업에 속하는 이런 영역에서 우리 사업군이 속할 수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전자 분야, 센서 측정 분야, 그리고 지식 서비스 분야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에는 혁신 성장 분야라는 건 정책 자금에서 우대도 되고요.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이 혁신 성장 분야에 속하는 분들은 소상공인임에도 정책 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한번 반드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지식 서비스 분야에 있는 사업자들은 사실은 소상공인,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정책 자금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기업이 예를 들면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이다 그러면 5인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겠구나. 신청하면 정책 우선도 평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디지털 컨텐츠 디자인, 제품 디자인, 시각 정보 디자인, 서비스 경험 디자인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 영상 컨텐츠 만드시는 분들, 뭐 게임 만드시는 분들, 뭐 웹툰 만드시는 분들, 뭐 기타 나머지 요 지식 서비스의 분야에 속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이더라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청하시게 되면 이렇게 혁신 성장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정책 우선도 평가 지표에 해당해서 우대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그래서 저희는 아까 이렇게 서류 제출도 다 했고요. 네, 혁신성장 분야에 속하는 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속하지 않으면 대출이 안 된다, 신청할 수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속하면 좋다라는 거지. 혁신성장 분야 여부 체크 내용 확인하셔서 해당하지 않나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의 산업분류 코드가 어디에 속하는지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당해년도 매출 22년도 지금 매출이 픽스가 되셨을 테니까 그 내용 적어주시면 되고요. 대출 방식은 정책자금 직접 대출인지 대리 대출인지 성장 공용 대출인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자금으로 신청하실 건지 시설자금으로 신청하실 건지 구분하셔서 신청하고 싶은 자금들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설자금을 신청하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나 계약서 여기다가 파일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점검하게 되어 있고요. 점검하는 것 중에서 자동으로 체크되는 항목들은 이렇게 파란색 점이 뜹니다. 그래서 뭐 고용 창출 실적 기업이라든가, 그러니까 고용 지표, 그다음에 기술 지표, 경영 지표, 그다음에 뭐 기술 공개, 기업 공개, 수출 실적, 그린 기술, 스마트화, 재기 지원, 정책 우대, 창업 준비, 사회적 경제 기업 이 항목 중에서 자동으로 체크되는 것들은 속하니까 체크가 돼서 나오는 거고요. 서류 제출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자기들이 순수 찾아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하실 때도 이제 만약에 누르시면 항목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입력하거나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 한번 내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만약에 예를 들면 채용 계획 기업이라고 내가 6개월 이내 채용 계획이 있어서 그 분야를 체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확인하는 내용에 뭐가 들어가냐면 채용 예정 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채용 공고를 올린 사이트 링크가 어디에 올라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 공고 링크 미리 확인해서 채용 공고 링크가 있으신 기업들이 체크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뭐 특허 같은 경우에도 3년 이내 등록한 특허가 있다라고 하면 특허로라는 사이트에서 고객
고객번호 확인하셔서 특허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고객번호 확인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고객번호 미리 체크하셔서 입력하시면 우리 기업이 등록하고 있는 특허들이 이렇게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용 확인하셔서 미리 고객번호 확인해 두시면 입력하기 편하실 것 같고요. 뭐 벤처기업 있는 분들은 요즘 자동 체크되는 것 같고요. 이노비즈, 메인비즈도 있으면 이렇게 자동 체크됩니다. 전략적으로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정책 자금에서 조금이라도 우대받고 싶다라는 분들은 저작권 등록해놓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구소 전담부서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인정받고 보유 여부 체크에 인정받는 절차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 기업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스펙들이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많이 체크하신 다음에, 다만 사실과 다르게 하시면 제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만약에 연구소가 가고 싶은 분들은 연구소를 신청하셔서 인정받은 다음에 중증 정책 자금 리스트에다 체크하시는 게 맞으세요. 그래서 내용 다 동의하시고 다음 버튼 누르시면 우리가 이렇게 입력한 내용들을 쭉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 해당 내용이 맞는지 한번 보라는 거고요. 그래서 미리 한번 한 부 정도는 출력하시거나 PDF로 저장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동의 및 제출 누르시면 공인인증서가 한번 더 떠서 내용을 확인하고 공인인증서로 동의 및 제출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로 확인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제출 완료 버튼이 뜹니다. 그래서 요게 이틀 중에 마지막 날 오후 5시 전까지 완료되셔야 신청이 된다라고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 자금의 종류나 정책 프로세스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하셨다가 지금 곤란해 하시는 기업들이 너무 많으셔서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내용 참고하셔서 다음 달 정책 자금 신청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계시면 난감해하지 마시고요. 프로세스 한번 기억하셨다가 또 어떤 것들을 미리 이제 뭐 3월은 끝났으니까요. 이제 4월 뭐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또 신청하라고 나올 텐데 이 주어진 한 달 동안에 내가 정책 우선도를 높일 수 있는 지표들이 뭐가 있을까? 아까 혁신성장형 보시면 정책 우선도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이제 3월은 끝났으니까 4월 달, 4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신청하셔야 될 텐데 4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이 혁신성장 분야 아닌데 요 며칠 사이에 혁신성장 분야로 전업을 할 수는 없을 거니까 아닐 거고요. 첫 거래 기업도 첫 거래 기업이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신청 한 번 이상 쓰신 분들은 내가 마음대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상환했다라고 해서 첫 거래 기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쓰셨던 분들은 이미 정책 혜택을 한번 보신 분들이니까 한 번도 안 쓴 분들한테 먼저 혜택을 주자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 창출 실적도 작년 기준이니까 지금 와서 고용 늘린다고 답이 나오진 않고요. 내일 채용 공제도 다 작년 기준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최근 3년 내 지식재산권도 한 달 사이에 신청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은 사실은 저작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영기술 혁신 분야 아까 말씀드린 경영혁신 여기 보시면 융자 공고 참고 11개 중 16개 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융자 공고 참고 10일 융자 공고 참고를 한번 볼게요. (10일을) 찾아야 되죠. 10일이 32페이지네요. 네. 여기 10일이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인 기업. 이거 지금 와서 못 만들어요. 22년 거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신기술 애니트 애니피 인증 기업, 이노비즈 선정 기업, 3년 내 R&D 성공한 기업, 벤처기업, 녹색기술, 뿌리기술, 지식재산권 경영 인증,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동업체의 2배 이상인 기업, 이것도 지금 못 만들죠. 경영혁신형 선정 기업, 메인비즈 말합니다. 3년 이내 외부 감사를 받은 기업, BSC, ERP, 생산정보화 등 최신 경영 기법을
도입해서 운영 중인 기업이 지금 못 만듭니다. 수출 중소기업 뭐 쭉 보시면 지금 우리 기업이 요 한 달 사이에 아마 할 수 있는 건 크게 없으세요. 만약에 4월을 포기하고 내가 5월에 신청하겠다, 스펙을 좀 만들어서 5월에 신청하겠다라고 하시면 2달 동안 할 수 있는 거 아마 보시면 뭐 작년 매출과 뭐 회계 자료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건 지금 와서 할 수는 없고요. 뭐 이노비즈 2달이면 신청해 볼 만하고, 벤처기업 2달이면 신청해 볼 만하고, 지식재산권 2달이면 신청해 볼 만하고, 메인비즈 2달이면 신청해 볼 만합니다. 제 생각엔 요 정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정책 우선도 항목에 속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싶은 기업이라고 하시면 한 2달이면 이렇게 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저걸 준비한다라고 해서 정책 자금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무리수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니까 시간이 2달 생기면 한 번 정도는 시도해 볼 만한 일이지만 저걸 만들면 반드시 정책 자금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마 영업하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기업이 혁신 뭐 한 달, 2달 사이에 정책 우선을 높일 수 있는 게 뭔지 고민하셔서 이런 것들을 좀 구비해 주시면 정책 자금의 심사에 조금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3월 말일까지 법인세 신고라는 걸 하실 텐데요. 네, 법인세 신고를 하실 때 앞에서 보셨지만 법인세의 경중도 중요하지만 법인세 부담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겠지만 융자 신청 제한 기업, 배제되는 융자 신청이 제한되는 기업군 중에서 뭐 부채 비율이라든가 이자 보상 배수라든가 뭐 자본 잠식이라든가 현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든가 그런 지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표들이 혹시나 문제되지 않는지 결산 과정에서 한 번 정도는 체크하시면서 3월 32일까지 법인세 신고 잘 하시면 다음 4월 정책자금 신청에서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변경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짧게 하려고 했는데도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참고하셔서 다음 달 정책자금 신청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